자신을 포함해서 내 주변에 사랑을 못하고 있든 안 하고 있든 내 주변에 좋은 이성이 없어, 좋은 남자와 여자가 멸종한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분들이 이제 사랑을 못하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그 중에 한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일단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 만난 이성을 만났을 때 내가 만날 만한 여자인지 아닌지를 지레짐작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수저를 안 놔주는 걸 보고 이 여자는 내조를 못할 거야. 밤에 연락이 잘 안 되는 걸 보고 이 여자는 물러날 거야. 내가 바쁜 걸 이해 못하는 걸 보고 이 여자는 이해심이 없거나 나중에 남자 만날 때 징징거릴 스타일이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자들을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레짐작을 하는 거죠. 물론 이분들은 자기가 지레짐작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판단이 굉장히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이런 대우를 받은 여자분들은 정확하게 알 거예요. 이렇게 한두 가지만으로 이 여자가 이런 여자라고 이 사람의 인성을 지레짐작하는 게 정확한 판단이 되나요? 바쁜 걸 이해 못하는 여자면 이해심이 없는 여자일 거다. 그리고 뭐 징징거릴 거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여자가 남자를 만나는 이유, 그러니까 연애를 하고 싶어서 소개팅을 하고 사랑을 하고 싶어서 소개팅을 했다면 일이 바쁘고 자기 인생이 더 중요해서 자기 여자를 방치하고 싶은 남자랑 소개팅을 받고 싶을까요? 만약에 자기가 뭐 사랑하는 남자가 되거나 결혼한 남자라면 바쁜 남자를 이해 못할 여자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 자기하고의 미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남자인데 오히려 열심히 내조를 하겠죠. 하지만 처음 만난 남자인데 이제 막 서로 알아가고 가까워져야 되는 감정을 가져야 되는 단계인데 감정도 생기기 전에 자기 보고 바쁜 거 이해하래. 나 지금 사업하고 있으니까 그냥 기다리고 있으래.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으래. 자, 이거를 이해해줄 여자가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거의. 이건 있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 남자분들이 싫어하는 조건을 원하는 여자일 가능성이 높죠. 자,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하는 지레짐작인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이게 진짜 지레짐작이 아니라 정확한 판단이라고 해도 우리가 이런 판단을 하는 이유는 결국 행복한 관계, 내가 만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내가 결혼할 만한 신부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지레짐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 판단이 맞아서 어떤 인성이 부족하거나 어떤 부분에서 개념이 모자르고 좀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행복한 관계, 행복한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게 맞냐는 거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분들은 남자분들하고 좀 다른 게 있다면, 남자는 여자의 인성을 많이 평가해요. 이 여자가 이제 결혼할 만한 여자인지 신부감으로서 어떤지. 근데 여자분들도 남자처럼 이런 거를 하긴 하는데 이분들은 지레짐작보다는 정확하게 느끼려고 하죠. 여자분들이 이런 거는 좀 잘해요. 하지만 문제는 여자분들도 지레짐작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남자의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만난 남자인데 예를 들어 뭐 소개팅을 했어요. 근데 먼저 연락이 안 오면 이 남자는 나한테 진심이 아닐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어떤 진심 기준을 갖고 상대방의 진심을 막 평가를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뭐를 해야 진심일 거야, 뭐를 안 하면 진심이 아닐 거야. 이런 식으로 처음 만난 인연을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남자가 다가오면 진심인지 아닌지 계속 간을 본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의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남자는 처음 다가왔을 때 당연히 진심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욕으로 다가옵니다. 그건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현상이에요. 소유욕을 진심으로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자기가 뭘 어떻게 해서, 뭐 자기가 매력에 빠뜨리든 뭐 어떻게 먼저 사랑을 해주든 어떻게든 남자가 나한테 진심을 갖게 만들고 나서 진심인 남자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진심이길 바래요. 그리고 만약에 자기한테 좀 호감을 갖고 다가오면 내 외모 때문에 좋아하나?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하죠. 예전에 어떤 남자 대표님, 돈 많은 남자 대표님하고 그 여자 미녀 모델하고 이렇게 소개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남자 대표님은 여자 미녀를 만나면서 계속해서 감을 봤어요. 애초에 이분은 자존감이 낮은 상태였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그런 사장이 되고 싶었던 이유 자체가, 동기 자체가 내가 돈이 많아지고 사업적으로 잘 나가면 여자가 줄 서고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겠지? 이런 마음으로 돈을 많이 벌려는 대표님이었어요. 그래서 여자가 그것 때문에 자기한테 다가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항상 하고 사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못했어요. 외모도 괜찮고 돈도 잘 버는데 사랑이라는 건 할 수가 없었어요. 40대 넘도록. 근데 이제 이분이 그 모델을 만났을 때 계속 그런 식으로 의심을 한 거죠. 자, 반대로 여자 그 미녀 모델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자기한테 보통 얼굴 이뻐서 다가오고 막 찝쩍대는 남자들이 당연히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이 대표도 나의 외모 때문에 그냥 다가오는 게 아닐까? 진짜 날 진심으로 좋아하는 게 맞을까? 확인하기 전까지 마음을 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마음을 먼저 줘야 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둘 다 똑같이 간을 보면서 서로가 원하는 걸 기다리고만 있는 거죠. 자기가 먼저 리드해서 상대방이 원하는 걸 채워주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거를 끌어오게끔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마음을 준 다음에 마음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한 상태로 마음을 주는지 인성은 어떤지만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둘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멀어졌죠. 서로 간만 보다가. 그리고 이제 그 남자 대표님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래도 몇 번 만나는 동안 아무래도 돈을 좀 썼을 거 아닙니까? 시간하고. 그러면서 이제 왜곡된 시야를 더 갖게 되는 거예요. 역시 여자들은 남자를 이용하려고 만난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바로 다 뭐예요?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인성까지 지레짐작을 하는 거죠. 꼭 이게 이성한테만 여러분들이 지레짐작을 하는 건 아닙니다. 내 철학과 신념을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하고는 행복할 수가 없어. 이런 판단을 하는 분들. 그래서 자기하고 얘기를 할 때 가치관과 신념과 철학이 좀 안 맞는 걸 보고 이 사람을 이제 믿게 보고 마음을 안 주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치약과 칫솔을 쓰고 나면 치약을 이렇게 짜놔야 돼. 아니면은 그런 건 상관없어. 뭐 이런 걸로 싸우고, 뭐 소변을 볼 때도 변기통을 내려야 돼, 올려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사소한 신념까지 달라서 많이들 싸우죠. 그 증거로 여러분들은 부모 자식 간에도 항상 가치관과 신념 때문에 싸우며 살아왔죠. 이거는 내가 나랑 완전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꿈꾸는 내 신념과 가치관이 똑같은 그런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관계를 원한다는 거죠. 이 세상에 없는 관계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걸 원하니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다 마음이 안 가는 거야. 이걸 시작하게 만든 계기가 뭐예요? 가치관과 신념이 일치해야만 행복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 때문에. 잘못된 지레짐작들을, 예시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내가 말하는데 끊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고 이제 믿게 본 분입니다. 지 할 말이 되게 중요한가 보다. 뭐 자기만 중요한가 보네. 노답이다 이 사람. 뭐 이러면서 이렇게 믿게 본 사람이 있고, 자기가 관심받는 것을 좋아해서 자기 얘기만 주구장창하는 사람이네. 아, 이런 사람 정말 싫어. 이렇게 믿게 본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처음 만난 어떤 이성이 아니더라도 처음 만난 인연한테도 이렇게 믿게 보는 분들이 있고, 또 지인과 동료들한테 답답하게 말을 할 때 동료가 굉장히 속이 터진대요. 속 시원하게 결론만 얘기하지 왜 이렇게 얘기를 겉돌아서 얘기를 하지? 이렇게 믿게 봤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지인이 상담 요청을 하는데 힘들다고 계속 하소연만 하고, 내가 해결책을 얘기해 주는데도 듣지 않고 계속 자기 힘든 얘기만 떠드는 분들, 이런 분들 만났을 때 되게 미워 보였대요. 그 이유가 자기가 감정 쓰레기통인지 나한테 진짜 자문을 구하고 싶은 건지 헷갈렸다고 해요. 뭐 이 사람 입장도 이해가 되지만 이것 때문에 이분들은 뭘 믿게 본 거예요? 뭔가 이 사람 기준에서는 자기가 생각하는 올바른 사람의 행동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행동을 보면서 못나 보이는 거죠. 모자라 보이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미워 보이는 겁니다. 그쵸? 자,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인이나 동료, 가족 이럴 때만 믿게 보는 게 아니고요. 제3자도 믿게 봐요. 여태까지 말한 사람들은 나랑 앞으로 관계할 사람이니까 평가하기 위해서 지레짐작을 했을 수도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근데 지나가는 사람은 앞으로 안 볼 사람이에요. 가까워질 이유도 없는 사람이야. 근데도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을 평가를 해요. 지레짐작을 합니다. 왜? 평소에 너무 지레짐작하는 게 습관이 돼 있어서 이제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평가와 지레짐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공공장소에서 저렇게 크게 통화하면 어떡해? 정말 밥맛이다. 뭐 이런 식으로 믿게 보고, 옷을 왜 저렇게밖에 못 입어? 왜 저렇게 뚱뚱해? 자기관리 진짜 못하는 사람이네? 이러면서 믿게 보고, 이거 말고도 밑에 텍스트를 보시거나 메모장을 확인하시면 더 다양한 사례가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나는 그동안 내가 만난 인연들을 어떻게 믿게 봤는지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걸 돌이켜봤을 때 공통점이 뭔지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공통적인 사례, 내가 오늘 얘기 드린 사례만 갖고도 뭔가를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믿게 보면서 일어나는 현상들. 일단 첫 번째, 내가 누군가를 믿게 보니까 당연히 마음이라는 게 생겨요, 안 생겨요? 마음은 당연히 안 생기겠죠. 그러니까 마음이 안 생기니까 마음을 줄 수가 없어. 그럼 마음을 주지 않는데 마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했죠. 내가 마음을 안 주고 먼저 마음을 주는 사람은 정말 흔치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나를 먼저 사랑해주는 사람을 찾으려고 기다리시면 안 되고, 내가 먼저 사랑을 해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믿게 보기를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안 되겠죠. 제가 지금 10년 동안에 이런 사랑을 못해서, 사랑이 어려워서 찾아오는 분들을 여태까지 굉장히 많이 교육을 했잖아요. 사랑이라는 마음을 줄 모르는 분, 그리고 동시에 사랑을 주기 전에 사랑을 주는지 평가를 하는 분들, 진심평가, 가치평가, 인성평가,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100%였습니다. 그 모든 이유들이 다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원인이 이 믿게 보기라는 거예요. 이 믿게 보기로 지레짐작을 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가져올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나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지레짐작을 하고 평가를 하게 되었는지. 원인은 하나죠. 내가 행복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모자란 사람을, 부족한 사람을, 개념이 없는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가치관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모자란 사람을 보면 마음을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계속해서 모자란 사람과 부족한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고, 개념 없는 사람 안 만나려고 계속 평가와 지레짐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방식, 이 공식이 올바르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 모자란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는 이 공식과 여러분들의 판단 기준, 이 지레짐작이 내가 행복하기 위한 사람 만나는 공식이 되려면 모자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수 없다. 이게 전제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모자란 사람을 만나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고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모자란 사람인지 아닌지가 중요할까요? 중요해지지 않게 되겠죠. 사실 이 증거는 제가 발로 증명을 하지 않아도요, 이미 여러분들이 몸으로 증명하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모자란 사람하고 사랑과 행복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본인이에요, 본인. 일단 첫 번째 본인입니다. 본인은 항상 인성이 올바르고 항상 개념이 올바랐으며 항상 남한테 피해를 안 주고 본의아니게 상처를 안 받게 해주고 본의아니게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그런 항상 올곧은 성인군자였어요? 아니었죠. 그럼 여러분들도 부족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을 모자라지만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해하고 여러분들을 계속 사랑해주는 존재가 누구예요? 부모님. 여러분들이 모자라는데 그럼 여러분들의 공식대로라면 버려야 되는데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왜 계속 사랑하죠? 모자라도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죠. 모자라도 행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증명 끝났죠. 이미 모자란 사람과도 행복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잘못된 가치관이 있어서 성인군자를 만나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잘못된 결론과 공식을 세우고 살아서 이성을 만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레짐작을 하는 이유는 내가 행복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모자란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모자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근데 모자란 사람을 만나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안다면 지레짐작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모자란 사람을 만나도 행복할 수 있는 두 번째 증명이 있어요. 아까는 나 자신을 사랑해주는 부모님이 있었지만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은 완벽해요. 부모님도 사람이에요. 부모님도 여러분들한테 항상 못한 점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을 이해 못하게 만들 때가 있고 서운하게 만들 때 있고 정말 부모님이니까 용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하실 때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사랑 안 했습니까? 부모님이 모자라서? 아니요. 부모님이 모자라셔도 결국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부모님을 사랑했죠.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모자란 사람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계시는 것만으로 행복해하고 있어요. 자, 이제 증명이 끝났습니다. 사람은 모자란 사람하고 사랑할 수 있고 행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이거를 몰랐기 때문에 그동안 인연을 계속 자기 손으로 버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리고 싶은 5가지 개념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모자란 사람하고 만나서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모자란 사람인지 아닌지를 평가할 필요가, 지레짐작할 이유가 없다. 까놓고 보니까 모자란 사람이면 어때?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들은 평가와 지레짐작을 이제 안 하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것들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관계가 어떻게 됐죠? 더 멀어졌으니까. 사랑과 더 멀어졌고 결국에는 내가 괴롭게 됐으니까. 항상 혼자이게 됐으니까. 깊은 관계를 만들지 못했으니까. 내가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잘났다고 생각해서 남을 평가하고 지레짐작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도 똑같은 모자란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모자란 사람을 부모님을 사랑해주고 우리는 그래서 행복하고 있었으니까.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은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사랑이라는 걸 못하는 이유는 뭐죠? 지레짐작. 지레짐작해서예요. 인성을 평가해서. 그 사람이 인성을 평가하면 그 사람한테 마음이 가요, 안 가요? 아예 안 가죠. 간다고 해도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줬던 마음도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감정을 내가 가질 수도 없고 상대도 나를 사랑하게 만들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 안 해주면 사랑을 안 해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했던 지레짐작은 본인이 생각할 땐 다 맞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 이런 행동하면 이런 사람이지, 이런 사람 모자란 사람이지, 이렇게 평가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옳다고 판단했던 그것들이 왜 지레짐작인지를 나중에 훈련하면서 제가 직접 깨닫게 해드려야 돼요. 잣대 치료 클래스를 듣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다양한 일반적인 지레짐작 사례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때 왜 여러분들이 지레짐작이 잘못됐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려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와, 이거 진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진짜 지레짐작이구나. 이게 진짜 올바른 판단이 아니었구나. 그런 경우가 90%구나 라는 거를 알게 돼요. 그리고 10% 진짜 맞다고 해도 어떻다? 모자라도 상관없다. 우리는 모자란 사람과 그동안 행복해왔기 때문에.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레짐작을 하지 않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돼야 돼요.
나 지레짐작하고 있네, 멈춰, 이렇게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애초에 사람을 지레짐작하지 않는 사람으로 될 때까지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개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레짐작을 하지 말고 평가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랑을 못하는 건 알겠어. 근데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럼 아무나 만나고 아무나 사랑해주라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아니요, 전 그런 말은 한 적 없습니다. 그죠? 평가를 하거나 지레짐작을 하면 사랑을 못하게 된다고 했지, 그렇다고 제가 아무나 사랑해주고 아무나 막 이렇게 관계를 시작하라고 하진 않았어요. 이 평가를 하지 않아도, 지레짐작을 하지 않아도 나랑 잘 맞는 사람, 나랑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을 갖기 위한 개념과 훈련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다섯 번째 개념은, 사랑에 빠졌을 때의 모습과 사랑에 빠지기 전의 모습은 모든 인간은 다를 수밖에 없다. 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이게 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개념이냐면, 여러분들이 처음 만난 이성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나를 안 사랑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한테 예를 들어 내 미래 신부감의 모습을 원해서 평가와 지레짐작을 막 하잖아요. 그런 내 신부감의 모습이 나타나는지 아닌지. 근데 그 미래 신부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신부감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나타나는 모습 아닙니까? 근데 그 모습을 왜 나를 안 사랑하는 사람한테 원하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잘못된 지레짐작의 첫 번째 힘입니다. 여러분들의 첫 번째 원동력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만난 사람은 나를 사랑하게 만들어야 될 대상이지,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평가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오늘 예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았어야 할 다섯 가지 개념입니다. 이 다섯 가지 개념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린 강의는 여러분들이 지금 사랑을 못하고 있다면, 좋은 사람을 못 만나고 있다면 그 이유에 해당하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원인만. 해결 방향과 해결을 위한 개념들, 훈련법까지는 아직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내가 이거를 이제 변화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이 믿게보기를 어떻게 그만둘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이제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해결하는 방향에 있어서 내가 늘 강조드리죠. 마음먹기만으로 바뀌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오늘 강의를 듣고 나면 분명히 이런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믿게 보지 말자,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여러분들이 진짜 누군가를 만날 때 무의식적으로 지나가는 사람도 믿게 보고 지레짐작하는 여러분이 이제 안 믿게 보게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무의식은 계속해서 이미 사람을 평가하고 지레짐작하고 믿게 보고 있습니다. 그 무의식의 가치관들이 바뀌지 않는 이상, 올바른 가치관으로, 즉 아무런 생각을 안 해도 무의식적으로라도 사람을 평가하고 함부로 지레짐작하지 않는 사람의 가치관으로 세팅이 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의 무의식은 계속해서 사람을 믿게 보고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왜 내 평가가 이 지레짐작이 잘못됐는지 그 배경이 되는 가치관들을 찾아서 박살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올바른 개념을 배워야 돼요. 평가를 안 하기 위해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화장이 진한 여자를 보고 물란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남자가 있지만, 그냥 자기를 잘 꾸밀 줄 아는 여자네 이렇게 생각하는 남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순간인데도 다르게 생각하죠. 이거는 서로 배경이 되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평가를 하지 않고 그 사람을 나한테 호감을 갖게 만들기 위한,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밀어내지 않기 위한 그런 가치관이 뭐가 있는지를 알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알아낸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거기까지 이론이에요. 그 이론을 내 걸로 만들기 위한 훈련을 하셔야 돼요. 무의식으로 그런 발상과 가치관이 떠오르는 사람이 될 때까지 훈련하는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잘못된 개념의 원리, 그리고 올바른 개념의 원리, 그리고 훈련법까지 알아야 사람은 바뀌어요. 이걸 하지 않고 보통 마음먹기만으로 바뀌려고 하니까 잘 안 되네 이러면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은 이제 안 바뀐다는 그런 잘못된 결론까지 내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이것도 이제 입문하신 분들, 초보이신 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건데, 기술, 멘트, 방법론 이런 걸로 인간관계를 대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내가 누군가를 믿게 보니까 사랑이라는 감정까지 서로 관계가 발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믿게 보는 나 자신을 바꿔야 되는 거지. 근데 그러지 않고 어떤 기술을 쓰면, 어떤 멘트를 쓰면 이 사람이 나한테 사랑에 빠질까? 이런 기술과 방법론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개념 두 번째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독학하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린 거예요. 독학하는 분들이 꼭 이 두 가지로 잘못을 해요. 근본적으로 내가 안 바뀌었는데, 내가 사람을 여전히 믿게 보고 있는데, 사랑이라는 걸 못 주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약간 뭐 매력적인 행동 몇 개 외웠다고 한들 나는 이미 이 사람을 밀어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펄써 나한테 빠졌다고 해도 나는 그 사람을 안 사랑하고 있는데 행복할 수 있겠냐는 거죠. 절대 행복할 수가 없겠죠.
나부터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사랑을 안 해주면 어떤 사람도 나를 먼저 사랑해주지 않는다. 내가 먼저 사랑해주면 나 사랑해줄 사람이 널렸습니다. 그거는 아주 많아요. 왜? 다들 날 먼저 사랑해줄 사람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거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사랑을 해줄 줄 알아야 그게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주의사항 여기까지 얘기 드렸고, 독학하는 분들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배울 필요가 없다, 배워도 의미 없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거나 수강료가 아까운 분들이 보통 독학을 하려고 해요. 그분들이 무조건 잘못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시행착오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그 선택을 존중하지만, 중요한 건 잘못된 길로 가면 엄청난 시간을 낭비하게 돼요. 이 두 가지 방향, 이 주의사항을 왜 강조할까요? 제가 다 했던 거예요. 제가 이 남을 믿게 봐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을 때 그 원인이 그 사람을 믿게 봐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나를 사랑하게 못 만든 거를 생각하지 못했고, 저는 오히려 날 사랑에 빠뜨릴 기술만 찾아다녔어요. 인위적인 나를 만들어서 보여주려고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마음먹기만으로 바뀌려고 하는 거, 이것도 저는 예전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남성미가 뭔지 궁금할 때가 굉장히 많았을 때가 있었는데 주변인들한테 물어봤어요. 남자다움이 뭔지. 그래서 이제 뭐 답인지 오답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저는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라고 믿고 그 남성미를 이제 막 따라하려고도 했었지만 마음먹기로 내가 진짜 그런 남자가 되려고 했었죠. 근데 안 되더라고요. 사람은 마음먹기만으로는 바뀌지 않으니까. 근데 이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다. 그 몇 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어떻게 됐겠어요? 믿게 보기 계속하고 있었겠죠? 사랑을 계속 못하고 있었겠죠? 그 사이에 만난 좋은 인연들, 내 이상형들 어떻게 됐겠어? 내 손으로 놓아줬죠. 물론 이제 저는 그 이후에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7년 동안 계속 행복하게 사랑을 잘 해왔습니다. 어쨌든 5가지 개념과 그 다음에 이제 2가지 주의사항, 독학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저한테 배우실 분들은 오늘 배우는 이 믿게 보기는 잣대 자존 치료 클래스에서 배워요. 그리고 이제 사랑을 줄 아는 능력은 이 믿게 보기가 없어진 다음에, 즉 잣대 자존 치료 클래스에서 잣대를 없애고 자존을 갖게 된 후에 사랑 클래스에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고 싶은 분들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 독학하는 분들이든 아니면 저한테 배우실 분들이든 똑같습니다. 오늘 배운 이 5가지 개념과 2가지 주의사항은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